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과 부피 구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내용은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도 잠깐 말한 적이 있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적분을 배울 때 그때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배우는 건 뭐냐면 그냥 외워야 돼요. 됐어요? 자, 먼저 간단하게 공식을 설명해 줄게요. 자, 써놓을게요. 설명이 아니라. 자, 9의 반지름이 r일 때라고 써주면 돼요. 9의 반지름이 r일 때예요. 첫 번째, 건널비는 어떻게 되느냐? 건널비 공식은 기본적으로 원의 넓이 있죠? 원의 넓이,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파이 r 제곱이죠. 그거의 4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4파이 r 제곱입니다. 9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뭐 그러면 원은 이 밑바닥 하나 있지만 이 9는 이게 다 씌워져 있잖아요. 막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막 씌워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얼마와 같다고? 그래봤자 4배와 같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9의 건널비는 일반 원의 4배, 원의 넓이의 4배와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9의 부피가 되겠죠? 부피, V라고 하죠. 부피, V, 볼륨, V는 공식이 3분의 4파이 r 세제곱과 같다. 외워두세요. 4파이 r 세제곱. 됐습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미적분 때 배운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요거는 그렇게 알고, 그러면 부피는 잠깐 소개를 해줄게요. 뭐냐면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내용은 설명은 간단히 보는데 조금 복잡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 공식을 쪼갤 거예요. 여기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있죠.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3분의 1 곱하기 4파이 r 제곱 곱하기 r로 쪼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4파이 r 제곱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요 9의 반지름을 r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9의 반지름이 r인 건널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r은 뭘까? r은 높이가 되는 거예요. 뭐의 높이가 될까?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뭐지? 이거는 각뿔이라고 하면 각기둥이, 기둥은 3분의 1이 필요 없죠? 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뿔의 부피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 3분의 1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추정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반지름이 r짜리인 9가 있을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 사각뿔을 먼저 생각해볼까? 뭐 삼각뿔도 있겠지만 사각뿔이 좀 그리기 편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각뿔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 사각뿔이 있죠. 이 뿔을 뒤집어 꽂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짧으면 안 되죠. 이 높이가 r이 되게끔 길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습니다. 뿔을 이렇게 색깔 표현을 해줄까요? 이렇게 파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뿔을 만들어요. 사각뿔을 이런 식으로. 물론 삼각뿔 뿔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각뿔이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사각뿔을 만드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사각뿔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꽂아요. 이런 식으로. 상상이 되죠? 이런 식으로. 상상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사각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다 꽂아요. 상상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꽂아가는 거야. 상상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다 꽂아. 빈틈을 착착착 꽂아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사각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필요하죠. 여기가 A, 여기가 정사각뿔이라고 하면 A가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A 곱하기 높이가 H인데 H를 갖다 써주면 돼. 그러면 얘는 3분의 1 A제곱 H가 되는 거죠. 그쵸? 사각뿔이, 정사각뿔은.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꽂아가는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요거 사각형은 여기가 평면 아닙니까? 평면이잖아요. 이렇게 사각뿔을 뒤집어 갖고 이렇게 꽂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기다 갖다 이렇게 팍팍 꽂는 거야. 꽂는데 이거 평면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원이잖아. 원. 곡선이잖아.
이 평면하고 곡선을 어떻게 맞나 얘가. 그쵸?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붕 뜬다고 요 보이죠? 틈. 요 틈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오차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각부를 어떻게 하냐면 더 쪼개. 더 잘게 쪼개요. 그러면 더 쬐끄맣게 쪼개면 요거 또 채울 수 있겠지. 더 쪼개, 더 쪼개, 더 쪼개. 그럼 어떻게 되게? 얘가 점점 어디에 같아져? 그쵸? 이 구 있죠? 구. 이 표면하고 딱 맞게. 언젠가 딱 맞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잘게 쪼개는 걸 우리는 미분이라고 불러요. 잘게 쪼갠다고 해서. 그 차츰 쪼갭니다. 됐죠? 그러면 언젠가 맞겠지. 그리고 싹 더해요. 그거를 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적분을 배워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게 쪼개다 보니까 이 면적이 결국은 이 구의 어디다? 겉넓이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래서 이 겉넓이가 나온 거예요. 됐어요? 그의 구의 겉넓이에다가 그리고 높이는 아까 뭐라 했어요? R과 같죠? 갖다 꽂으면 되니까 높이는 만들면 되잖아 우리가. 그런 사각뿔을 만들면 되니까. 이해 갔죠? 그 높이가 바로 이 사각뿔의 높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꼭 사각뿔이 아니도 돼요. 이렇게 삼각뿔을 만들어서 꽂아도 돼. 이런 식으로. 오각뿔도 되고. 알겠죠? 각뿔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알겠습니까? 3분의 1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갖다가 꽂는 거야. 착착착착. 그리고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이해가 갔죠? 아, 그래서 각뿔의 부피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갔죠?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내용은 복잡하죠? 그래서 이 각뿔을 뒤집어서 탁탁탁탁탁 꽂았구나. 그 한없이 꽂다 보니까 이 밑넓이가 이 구의 겉넓이와 같아졌네. 그래서 구의 겉넓이에다가 이 반지름 R, 높이가 R이 된 거구나. 그리고 3분의 1은 뿔을 갖다 꽂았으니까 3분의 1이 필요했고, 그래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됐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 문제 갖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교과서는 천재고요. 페이지는 233쪽입니다. 자, 이거 사진 찍을게요.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겉넓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라겠죠? 근데 구 같은 경우는 외워두라고 있어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솔루션. 자, 구의 겉넓이를 여기 넓이니까 S라고 할게요. 대문자 S예요. S는 어떻게 쓴다? 4파이 R 제곱과 같아요. 세제곱 쓰면 안 돼요. 왜? 넓이는 반지름 제곱이잖아. 원의 넓이의 4배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파이 R인데 R이 2잖아요. 제곱하니까 4. 그래서 얘는 16파이 제곱 센티미터. 넓이는 그렇게 나왔고요. 자, 부피는 공식이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됐죠? 자, 그러면 3분의 4 파이에다가 R이 2인데 2를 3번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결국은 8이죠. 요거 8 나옵니다. 8에다가 4를 곱하면 32죠. 그래서 3분의 32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요거 이해 갔죠? 이렇게 해서 답 나온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양가로 2번 봅시다. 양가로 2번입니다. 자, 요거 이제 겉넓이 구할 거예요. 솔루션. 자, 겉넓이 구할 건데, 겉넓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옆에는 지금 현재 9야. 근데 잘렸어요. 반구죠? 반구니까 2분의 1이 필요한 거예요. 반하면 무조건 2분의 1이야. 그거 써놓고 보는 거예요. 3분의 1 하면 3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고. 알겠죠? 얘 반구니까 2분의 1이야. 그리고 9의 넓이 공식이 뭐야? 4 파이 R제곱이죠? R이 5잖아요. 그러니까 5, 25. 그래서 계산하니까 2, 1은 2, 2, 2는 4. 곱해주니까 50파이가 쓰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틀려요. 그거는 요 겉넓이 요것만 구한 거예요. 지금 이 반구 쪽에 해당하는 거. 위에도 있잖아. 눈에 보이는 게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S1이라고 하고요. S2는 요 S2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S1이라고 하고. 알겠죠? S2는 1의 넓이잖아. 그래서 파이 R제곱이니까 5제곱해서 25가 나오죠. 파이. 그쵸? 따라서 정답 S는 S1 더하기 S2가 되니까 얼마가 되더라? 그렇죠. 50파이 더하기 25파이에서 75파이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반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겉넓이 구할 때 항상 조심하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구합시다. 우리가 써줄게. 부피는 역시 반구죠? 그러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얘는 특별히 필요 없어요. 그냥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써주면 돼요. r이 5죠? 5의 세제곱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약분합니다. 2는 2, 2는 4. 됐죠? 그러면 3분의 요거 5 곱하면 얼마 나와? 5를 3번 곱했어요. 이렇게.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125가 나오죠? 125에다가 요거 125에다가 2를 곱해줘. 그럼 250이네요. 그쵸? 그래서 25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된다. 여러분들 이 공간 이렇게 협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어렵진 않죠? 자,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1번이었고요. 다음 2번 봅시다.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해보세요. 그 나왔어요. 자, 건널비 구하래. 보니까 요거 보니까 여기 밑에는 원기둥인데 위에는 지금 현재 반구를 뒤집어 씌워놓은 거죠. 근데 아까 위에 문제하고 좀 다르게 위에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반구를 그냥 구를 반으로 잘라놓은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반구의 넓이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원 넓이도 같이 구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S1, S2라고 했을 때 더해줘야만이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었죠. 그쵸? 건널비가 나오는 거죠. 전체의 건널비가. 근데 얘는 반구긴 하지만 덮어 씌웠기 때문에 이렇게 씌워버릴 때 이게 소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요것만 구하면 돼요. 건널비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반구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이해가 갔죠? 아주 간단한 거죠? 얘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게 건널비라고 했어요. 좋았어. 자, 그러면 해봅시다. 솔루션. 자, 우선 건널비라고 했으니까 건널비를 S라고 할게요. 요 부피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S는 자 어떻게 구하느냐면 요거 반구 있죠. 요거를 S1 그리고 원기둥이 있죠. 요거의 원기둥을 S2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S1부터 찾을 것 S1 더하기 S2를 이렇게 쓰면 돼요. 뭐 항상 이렇게 표시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이거 반구죠. 근데 반구를 뒤집어 씌웠죠. 이 원기둥이랑.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 이 반구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건널비, 여기 반구의 건널비도 있고 이 원의 넓이도 있기 때문에 이 넓이를 S1, 얘를 S2라고 하면 건널비는 얘랑 다 구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더해주면 다 전체적인 건널비가 나오죠. 근데 얘는 이쪽 반구의 건널비만 구하면 돼요. 왜? 이 원은 이 원기둥하고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건널비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게 건널비니까.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원기둥도 밑넓이가 원래 2개인데 여기 위하고 아래하고 2개잖아요. 근데 위에는 이 반구 때문에 뒤집어 씌워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밑넓이 하나만 구해서 더해주면 되지. 그리고 옆넓이 구하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구의 건널비를 S1,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S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건널비를 S라고 하고 이 부피를 V라고 할 때 자, 솔루션. 먼저 S라는 것은 S1과 S2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S1을 구할 건데 얘는 반구니까 당연히 2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쵸? 2분의 1 곱하기 4 파이 R 제곱이죠. 구의 넓이는 구의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쵸? 2분의 1은 왜? 반구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5니까 5에 제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요거 약분이 되면 2가 되죠. 근데 얘는 25야. 25랑 2랑 곱해주면 50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지. S2를 구해봅시다. S2는 이거 원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은 건널비 구하라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가 가죠? 여기가 15cm고 밑에 밑넓이가 이렇게 달렸어요. 반지름이 5짜리고. 그죠? 근데 위는 안 그리죠. 왜냐하면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얘는 25파이가 나왔겠죠? 근데 문제는 얘거든? 근데 세로 길이는 15가 나왔어. 근데 가로 길이가 안 나왔어. 저번에 말했죠? 그쵸? 이 원 둘레 길이와 이 가로 길이는 일치해야만이 딱 맞죠? 그쵸? 그래서 얘가 2파이 r인데 5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10파이네. 그러니까 가로 길이는 10파이가 나오죠. 이렇게. 됐습니까? 아, 이거 얼마가 나와요? 15 곱하기 10이니까 150파이. 됐죠? 그래서 얘는 150파이 더하기 25파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25파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S2는 175파이가 되네. 맞아요? 따라서 S라는 것은 얘랑 얘랑 더해주니까 50파이 더하기 175파이를 하니까 얼마 나와요? 그쵸? 225파이 제곱센티미터라는 걸 알아냈지. 아주 쉽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계산이 이렇게 좀 길어서 그렇지 복잡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연습을 잘 하세요. 알겠죠? 수학은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피 구합시다. 부피도 설계를 하는 거야. 이거 지울게요. 자, 봅시다. 부피도 보니까 9와 이게 원기둥의 부피로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V1, 얘를 V2라고 잡아요. 그러면 V1 더하기 V2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차분하게 풀어가는 연습을 잘 하세요. 그게 실력자야. 그럼 V1은 자 9의 부피죠. 근데 반구죠.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1이 필요해요. 그리고 9의 부피 공식이 뭐다? 그렇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그래서 요걸 약분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됐으니까 결국은 얘는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인데 R은 5의 세제곱이죠. 5의 세제곱 얼마가 나와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세 번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125가 나오죠. 이거 계산해 주니까 3분의 250파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이제 V2야. V2인데 이건 원기둥이잖아. 원기둥이고 반지름이 5죠. 높이가 15고. 끝났네. 원기둥의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뿌릴 때는 3분의 1이 더 필요하고 맞죠? 근데 기둥이니까 그냥 밑넓이 5, 25파이 바로 가죠? 곱하기 높이 15가 되는 거예요. 계산해야죠? 그럼 25 곱하기 15 5, 25 아까 했잖아요? 125 나오고 이렇게 세 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25 그래서 얘는 375파이 됐죠? 그럼 두 개 더 해야 돼. V는 3분의 250파이 더하기 375파이야. 아따 이거 만만치 않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어. 3분의 250파이 집중 알겠죠? 집중력 떨어지면 틀립니다. 실수해갖고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3분 통분할 거거든요. 3을 곱해주니까 3, 5, 15 그 다음에 1을 넣어가고 3, 7은 22 이걸 넣어가고 3, 9, 11 나오죠. 그래서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3분의 요거는 1300 이렇게 돼주니까 그죠? 1375파이가 나오죠. 맞죠? 요 250에다가 요거 더해주니까 25니까 37 나오죠. 그죠?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건널비와 부피를 모두 구했어요. 여러분들 계산 과정이 복잡할 뿐이지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설계하는 연습 잘하세요. 알겠죠? 나누어서 본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잘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또 다시 연습해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집중, 교과, 역량 더하기 나왔거든요. 자,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2번 잠깐 보여줄게요. 같이 봅시다. 페이지 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34쪽이에요. 다음 페이지예요. 아까 문제 풀었던 부분에. 자, 9의 부피 응용이에요. 자, 지름의 길이가 30cm인 9 모양의 수박은 2만원이고 요거 만원에 30cm야. 그리고 24cm인 9 모양의 수박은 12,000원이래요. 얘가. 자, 6만원을 내고 2만원짜리 수박 3통을 사거나 아니면 12,000원짜리 수박 5통을 사려고 할 때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단 수박의 맛과 익은 정도는 같고 껍질의 두께는 모두 무시한대요. 됐죠?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 6만원을 주고 이걸 3통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12,000원 주고 이거 5통 사는 게 더 나은지 그쵸? 5통이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한번 친구들과 상의해 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피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를 빨간 거로 해야 되겠다. 그죠? 이 큰 수박의 반지름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15가 나오죠. 요 작은 수박의 반지름은 12가 나오죠. 맞습니까? 요거 그 부피 구할 수 있죠. 자, 해봅시다. 큰 거를 V1, 얘를 V2라고 해볼게요. 자, V1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3분의 4 파이 R인데 R이 15죠? 그 15 곱하기 15 곱하기 15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3, 1은 3,
35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5, 4, 20파이에다가 요 15를 두 번 곱하면 225가 되어요. 자, 곱해주면 이렇게 해주니까 450 나오죠. 이렇게 2 곱하기 225는 그쵸? 거기다 0 쳐주니까 4500파이가 나옵니다. 전체 부피가 요거 수박의 부피가 됐죠? 그리고 이제 V2를 또 계산해 줄게요. 이쪽에다 써줄게. V2는 똑같이 3분의 4 파이 R인데 R이 10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이렇게 해줘요. 그럼 3, 1은 3, 3, 4, 12 돼가지고 얘는 16파이에다가 요거는 144가 나오죠? 12 두 번 곱하면 곱해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16 곱하기 144 이렇게 해줍시다. 6, 4, 24 계산했더니 4, 0, 1홀로 가고 3, 2 그래서 얘는 2304파이가 나오죠. 됐어요? 수박 하나 크기 부피가 이만큼 나오고 얘는 4500파이가 나와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몇 통 산다고 했어? 3통을 산다고 했어. 그렇다면 자 따라서 4500파이 파이는 뺍시다. 어차피 양쪽에 다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4500 곱하기 3통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2개 일단 쳐놓고 3, 5, 15 13500이 나옵니다. V1 얘를 샀을 때는 그 다음에 V2 생각합시다. 얘는 2304죠? 곱하기 5통 산대요. 됐죠? 그러면 얘는 5, 4, 20 2가 올라가고 11520이에요. 얘는 13500이야. 어느 게 더 유리하죠? 부피는 얘가 더 커요. 파이는 똑같으니까 약분한 거예요. 파이 써줄까 그냥? 이렇게 마지막 누가 더 많아요? 부피가 얘가 훨씬 많죠. 2000 정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따라서 30cm 짜리 사는 게 유리하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부피를 가지고 계산하는 연습을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